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보령서천 국회의원 장동혁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생존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비상계엄에 이은 대통령 탄핵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는 비상등이 켜졌고 국제외교도 살얼음 판을 걷고 있습니다. 정부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장 질서와 민주적 회복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이 아무리 크고 국정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는 하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대원칙인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대충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위헌과 불법을 따지겠다고 하면서 헌법적 절차와 사법적 적법성을 소홀히 한다면 두고두고 국론 분열의 씨앗을 남겨두는 꼴이 될 것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청구하기 전에 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청구한 적 있습니까? 지금 서울동부법원하고 서울중앙법원, 그다음에 군사법원 세 군데에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지금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됐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체포영장요? 예. 없습니다. 체포영장 청구한 적 없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서부법원에 처음 청구했습니다. 예. 지금 공수처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는 내란죄에 대해서도 수사 권한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만약에 직권남용 행위가 내란죄의 수단이 되었다면 나중에 그것이 별개의 범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내란죄로만 형이 정해질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은 이 사건 행위에 있어서 그 직권남용죄, 그 다음에 특수공용물 손괴죄, 지금 직권남용죄와 불법 체포 미수 등 여러 가지 저희들 수사 대상인 범죄를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직권남용죄와 내란죄가 성립되지만 그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과형상 일죄가 돼서 형이 더 높은 내란죄로 처벌되느냐를 물었습니다.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의 관계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계일 수도 있고 어쨌든 관련된 범죄인 것은 그렇다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란죄의 법정형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본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직권남용죄를 빌미로 해서 지금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범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과형상 일죄가 돼서 내란죄로 처벌될 것이고 내란죄의 법정형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본래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를 직권남용죄를 이유로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새우가 고래를 삼키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처음부터 이 사건을 가져갈 때 내란죄를 가지고 이 사건을 이첩받았습니다. 이미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내란죄 같이 수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리가 맞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자, 그동안 공수처에서 수사 대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대로 수사를 해서 성과를 낸 사건이 없습니다. 공수처 생긴 이래로 지금껏 수사를 제대로 해서 성과를 낸 사건도 없었고 지금 체포영장 집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죄를 이유로 해서 내란죄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략적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십시오.